요즘 들어서 네. 한국에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제 출산한 신부들, 신랑들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요. 이번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신랑분들이 저한테 이제 감사 인사 겸 자기 소식을 전해주는 연락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특히, 이제 아기 임신하고 출산이 다 돼가는 분들, 아기 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한 돌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사장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하고 또 만나서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분은 좀 이렇게 약간 스펙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자를 이렇게 달고 계신 분인데, 주위에, 자기 주위의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국제결혼에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약하잖아요. 많이 없겠네. 그래서 자기 이 유튜브도 많이 보라고 자기가 많이 이야기했다고, 후배들도 있고 아직까지 다 결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제 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갖고 꼭 사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직접 저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경산직까지. 아니, 경산시에 그때 제가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 제 집에 있는데 그까지 찾아와서 식당 가서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만난 적도 있고, 또 명절 인사 겸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신 분들 많은데, 사실 그런 연락 받을 때가 사실 제일 행복해요. 뿌듯하고, 신부가 참 잘하고 있다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잘한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랑분도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혼 생활 얘기하는데. 신랑분들 다 잘하고 있고, 신랑분들이 잘하니까 신부도 잘하고 서로가, 이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신랑분은 못하는데 신부만 혼자 잘하길 바란다,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악플 다는 분들 중에 보면 머릿속으로만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게요, 결혼도 안 해본 분들, 그런 분들이 안 좋은 것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 있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는 주위에서 뭔 소리 안 하는데, 왜 베트남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삼는지. 실질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지금은 한국 사람들하고 이혼율이 더 높아요. 베트남 사람들 이혼율보다.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이혼하는 건 어떤 말도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야, 이분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기 낳고 국적 받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국적 받고, 아기 낳고 국적 받고까지 다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 2년이 아니고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해야만이 국적 신청할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면은 서류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국적을 신청을 해서 하려면은 1년 반.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하고 다시 통상적으로 보통 한 3년 반, 조금 더 바로 신청하고 조금 이따 신청하면 4년도 걸리는데, 그 4년 후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걸 신부가 마음 먹고 하는 겁니까? 신랑이 좋고 신랑이 잘해주고 행복하면 왜 이혼하냐고.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을 계획을 세워서 애기 낳아주고 이혼하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거는 본인이 와이프한테 잘하고, 왜 신부만 자기한테 잘하기를 원하냐고. 본인도 잘하고 두 사람이서 행복하게 살면 왜 이혼합니까? 몇 년 살다가 이혼하는 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상대방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냐. 국제결혼도 똑같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자꾸 그런 계획 채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부 자극적인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황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기 낳고 이렇게 사는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부 사이에 서로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같이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건데, 그러면 이혼을 안 하게끔 서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상한 신랑 놔두고 또 돈 잘 버는 신랑 놔두고 누가 이혼합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이혼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는 결국 뭡니까? 두 사람이서 사소한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많으면 성격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이 좀 이해해주고 숙여주면은 이게 성격 차이가 안 나. 다툼이 없어. 그럼 이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 아버님 때나 어머니 때 전부 다 꾹꾹 참고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내가 저 사람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런 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는요, 서로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못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안 맞아서 이혼하게 한 걸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나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나 다를 거 없다. 똑같다. 항상 똑같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와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갖고 온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랑이 더 잘해야 되고 신부도 더 노력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조용히 묻혀 살아요. 요즘은요, 거짓말이고 10명 중에요 8, 9명은 다 잘 삽니다. 1명, 2명이 삐끗해서 그런 거지. 한국 사람들 2명, 3명씩 이혼하는 것보다 더 작게 이혼하니까 걱정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제결혼 마음 먹어도 된다.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